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인데요. 바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라는 댓글들이 많아서 기초연금 모든 노인 전체 지급하라 라는 댓글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르신분들을 위한 영상을 자주 만들다 보니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번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라. 이번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이 기초연금의 전체 지급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약속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지키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노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의 진짜 주제는 기초연금 못 받는 노인의 사각지대의 사례를 알아보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등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사각지대가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자동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르신분들께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나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라고 권유하는 친환경차 등을 구매를 했는데 이런 차량 구매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자동차 지분 구조를 따져서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자동차라면 부모님 지분이 10이고 자녀가 90%라면 기초연금 산정을 할 때 지분율 10%만 재산 산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분이 적더라도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게 된 어르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차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친환경차라도 정부가 1,500에서 2천만 원을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 원, 3천만 원이 있으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차량가액 5천만 원을 그대로 책정해서 고급 자동차 소유로 보고 기초연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권유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렴하게 차를 샀을 뿐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이런 친환경차는 앞으로 살 수가 없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사는 동네에 쭉 살았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아니면은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에 쭉 살았을 뿐인데 그곳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다 보니 집값이 올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집 한 채가 있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요. 재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좋은 일 수가 있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 따져보면 내가 살던 고향이고 내가 살던 터전인데 그냥 살다 보니 집값이 오른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른 것은 어르신분들에게 의미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집을 팔아야 그게 실제 내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수십 년 살던 이 동네를 집값 차익을 얻기 위해서 떠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동네에 몇 남지 않는 친구분들, 지인분들도 가까이 계실 것이고 내가 주로 다니는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마트가 있어서 이곳 지리와 생활 패턴이 내 동네에 완전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터전을 버리는 게 어르신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집 한 채 때문에 이런 어르신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집만 있고 아무런 소득이나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노인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던 곳이 예전보다 비싸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연금도 못 받고 높은 의료보험료도 본인분들께서 내야 하고 재산세도 내야 하는 경우가 꽤나 생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 사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수령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감액시키거나 못 받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을 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의 국민연금을 약속받아서 젊은 시절에 돈을 꾸준히 넣었던 것인데 정부가 그것을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연금 감액이 지속되고 그 불만이 점점 쌓인다면 앞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한 직역연금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경우 고액연금을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소액만 받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금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배우자까지도 기초연금을 못 받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작 가장 어려운 기초수급 생활자분들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액이 되고 심지어 기초연금 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이 될 수도 있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어르신분들의 경우도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은 가능한 게 맞지만 못 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도 이렇게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들은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바로 기초연금을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각지대를 일일이 다 해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고 많은 예산 지출이 우려되는 문제는 해결 방안 등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단순한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국민연금 고갈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노후 대비로 국민연금을 정부에서는 강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젊은 인구층은 점점 줄어들어만 가고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투자하고 굴려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연금 낸 사람에게 국민연금을 주자는 게 국민연금의 취지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국민연금이 버는 돈이 생각보다 적은 거죠. 하지만 또 이에 반해서 국민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현재 20대, 30대는 국민연금을 전혀 못 받게 되는 상황까지도 올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정부들은 국민연금 개혁 반발이 두려워서 개혁에 소극적이었고요. 앞으로의 정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개혁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많이 넣고 적게 받는 구조로 바꾸자는 건데 이런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아무리 과감하게 개혁을 한다고 해도 이 국민연금이 앞으로 노후 보장을 지속적으로 해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젊은 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도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분들의 현재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기초연금은 전체 지급되는 게 옳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향후 국민연금에 문제가 있더라도 더 탄탄한 국가보장 노후 대책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도 기초연금과 상관관계를 이뤄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 기초연금 전체 지급이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 만 70세, 75세 이렇게 더 높게 해서라도 주거나 차등 지급해서 주는 등의 대체 방안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정부의 불필요한 인적, 물적 예산 낭비를 줄이고 그리고 노인 관련 정책을 기초연금 지급으로 통합을 하여서 예산을 확보해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노후보장 시스템이 약한 우리나라 문제 때문에 노후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으니 차라리 국가에서 책임적으로 시행을 하고 관련 예산을 조정해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기초연금 모든 노인 전체 지급이 다양한 노력에 의해 조금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보인다면 현재 취약한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노후 보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아껴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처럼 지급하는 돈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내수경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을 듯 합니다.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이 거의 없이 국민에게 지급이 된다면 국민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경제활동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선순환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예산이 정말 거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한 해 예산이 500조, 600조에 이를 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예산이 정말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매월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건 출산, 육아 관련 지원과 청년 지원, 그리고 노인 지원이 가장 시급한데요. 출산, 육아, 청년 지원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노인 지원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노인은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노후 보장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초연금 전체 지급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조정 등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은 공무원, 공공기업, 공공기업 산하기관,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그리고 그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협력업체, 기업체 등 이런 공적 시스템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의미 없이 지출되는 인적, 물적 예산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관련 예산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텐데 중간에서 이런저런 명목들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접적인 복지들은 국가 관련 사업을 따내는 업체, 배만 불리는 거지 결국 해당 노인에게 들어가는 복지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노인 관련 인적, 물적, 간접적인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모두 없애고 그냥 그 관련 예산을 모두 모아서 노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초연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나 전체 지급하더라도 노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더라도 말이죠.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는 40만원,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5만원, 10만원이 되더라도 결국 전체 지급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면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나라 노후보장 시스템은 상당히 약하고 그로 인해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으니 우리나라 노인 예산 중 대부분을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돌리고 모든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모든 노인 전체 지급을 앞으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관련 예산들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대가 점점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시청자님, 구독자님 분들의 의견과 제 의견을 한번 남겨보는 영상이었는데요. 이러한 의견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혹시 보시는 어르신분들은 이 기초연금 전체 지급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의견 남겨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 관련 이야기를 남기는 트렌드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